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모델이 바로 나이브 모델이에요. 나이브 포레캐스트라고 부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이에요. 이거는 뭐 이해하고 말고가 없어요.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 특정 시점의 값을 그대로 현재나 미래의 예측 값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나이브 포레캐스트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의 값을 현재 시점의 예측 값을 굉장히 단순한 모델인데 사용이 될 때가 있어요. 현재 시점의 예측 값을 이전 시점의 실제 값으로 설정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측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시프트에 가까워요. 데이터를 그냥 시프트로 밀어 넣는다라는 거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특정 회사의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3만 원이면은 내일 값을 어떻게 예측하는 3만 원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걸 뒤로 밀어가지고 하루씩. 1일차에 나이브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은 1인 값의 나이브 모델을 한다면은 내일 주가는 3만 원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형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씩 그냥 미루는 거는 사실 이게 모델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밀어주면 되죠. 그렇죠? 데이터를 밀어주면 되지만 얘를 특정 주기가 반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나이브 포레캐스트 모델을 쓰면은 생각보다 잘 들어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특정 주기별로 뜯어서 뒤에 거를 쭉쭉쭉쭉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은 복잡한 계산이나 모델의 훈련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데이터를 미루는 거니까 뭐 훈련하고 말 게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하루씩 미루든지 열흘씩 미루든지 특정 주기만큼 묶어서 미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쉬운 모델이고 직관적 해석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한 모형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지만 오히려 복잡한 모델들보다 성능이 좋게 나와요. 근데 복잡한 단점은 이거죠. 복잡한 시계열 복잡한 패턴의 시계열 모형에서는 반영이 어려운 시계열 데이터죠. 시계열 데이터의 반영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데이터를 그냥 미루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계산이 매우 간단함. 그래서 큰 규모의 시계열 자료에 대해 특히 정상성을 따르는 것 중에서도 추세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 매우 잘 작동한다. 어떤 주기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반복되긴 하는데 어떤 증가하는 추세나 감소하는 추세가 없이 그냥 계속 반복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 모델은 복잡한 모델들보다 손쉽게 모델링을 하고 빠르게 모델링을 하고 단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이 그냥 아주 복잡한 모델을 쓸 때보다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의 주기적 특성을, 그러니까 얼만큼 주기로 이 데이터들이 반복되는지 또는 웨이브가 있는지 이런 것만 알기만 하면은 잘 알면 유용하고 간단하고 높은 성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뭐 모델이라고 하기엔 사실 판다스에 있는 쉬프트 함수 같은 것들 써도 되는데 우리가 뒤에 있는 여러 통계 모델로 쓸 거니까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계열 모형을 다룰 때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이든 복합형 모델이든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다르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요. 요거. 그래서 시계열 예측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시면 이렇게 주석 형태로 남겨놓으세요. 샵기호 쳐서.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요게 이제 특히 전통적 통계 시계열 모형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시계열 모형을 만들어 볼 거다.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네, 설치되는 동안 요 코드 한번 간단하게 입력해 놓을게요. 이 Dart라고 하는 모듈 안에 모델즈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knife seasonal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와 볼 겁니다. 얘랑 또 하나 더 time series라고 하는 형태. 요 두 가지의 모듈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요 라이브러리 내에서 데이터 프레임 자료를 시계열 모델에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료 구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Dart 시계열 라이브러리에 넣기 위한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요 형태의 자료 구조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호출하면은 라이브러리가 생각보다 조금 호출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가 간혹 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이 설치되었을 때 약간 충돌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게 설치를 되고 나서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킬 때 뭐 파이썬에서 뭐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만 막 경고 문구 같은 것들 막 나오고 그러는데 보통은 라이브를 지웠다 다시 설치하면은 작동 잘 해요. 파이토치라든지 요 두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면은 이 보통 작동이 잘 됩니다. 얘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demand 이걸 설명하네. demand activate resource transfer system 요걸 이제 줄여서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 DARTS 이렇게 붙여서 얘를 DAR 요렇게 줄여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쓸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 이 P1 데이터 있죠? 요 P1의 요 데이터의 수주 일자와 수주 수량을 이 타임 시리즈 형태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단위로 타임 시리즈 형태의 자료 구조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구성해 줄 건데요. 이게 1단위로 이 데이터의 값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결측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값은 선형 보관법으로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 1이라고 선언을 합시다. 시리즈 1이라고 하는 함수에 우리 타임 시리즈 요거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다가 from 언더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 타임 시리즈를 구성하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구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P1 데이터에 수주 일자 DT는 날짜로, 이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수주 일자 DT는 날짜로, 그리고 내 예측하고 싶은 값, 수주 수량 킬로그램은 값으로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여기에다가 fill missing date라고 하는 옵션에 true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측값으로 선형보관법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옵션이에요. 선형보관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옵션이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일자별로 묶는 거죠. 그래서 day의
약자 대문자 D 이렇게 써주시면은 얘가 일별로 이 수주 수량 킬로그램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평균 값을 계산을 해서 시리즈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리즈 값을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의 값이 나와요. 요런 식의 좀 독특한 자료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인덱스 정보도 나오고 뭐 코디네이트 정보도 나오는 이런 특이한 형태의 타임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 타임 시리즈가 이 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라이브 포캐스트 모델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링 하는 건 쉽습니다. 라이브 시저널 이 함수 안에다가 k 값에 1이라는 걸 넣어 볼게요. k1 그래서 여기 있는 이 k라고 하는 거는 k1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모형을 뜻합니다. 또 써드릴게요. k1은 계절에 대한 주기를 뜻하는 값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이 오면 단순 모형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단순 모형이냐면은 이전 일자의 값을 다음 일자로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데이터를 뒤로 밀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나이브 모델이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이 나이브 모델에 이제 우리가 만든 시리즈 값을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시리즈 1 집어넣어서 피팅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결과가 하나 짜잔 하고 나올 거고요. 이 K 값을 늘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주기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K 값을 일정 값 이상, 그러니까 즉 1 이상 주게 되면은 특정 주기의 값을 현재의 예측 값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7이다 하면은 7일 전의 값을 현재 값의 예측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를 7로 준다라고 하는 건 보통 주별로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했을 때 K 값을 일별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K를 7로 주게 되면은 저번 주 월요일에 일어났던 일이 이번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번 주 화요일에 일어났던 데이터가 이번 주 화요일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를 7로 적용하면은 일주일 단위 주기의 예측이 수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계산을 하고 나서 예측값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간단합니다. predict 함수 써서 30일을 한번 예측해 볼게요. 30일 뒤를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얘를 naive predict라고 선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그 30일 뒤에 예측된 값을 우리가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뒤에 예측된 값을 예측된 결과, 이 예측된 결과가 뭐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임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타임 시리즈 자료 구조 형태로.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다시 우리가 예측된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예측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볼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naive 언더바 predict 함수 뒤에 판다스 언더바 데이터 프레임 써주게 되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주 일자 인덱스로 잡혀져 있죠? 이거를 reset index 함수 써주게 되면은 수주 일자, 수주 수량에 대한 값이 다시 변환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보셔도 어때요? 결과값이 다 똑같은 값으로 나오죠? 그쵸? 그게 그냥 2021년 9월 9일에 있던 데이터로 그냥 쫙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K를 1로 집어넣었을 때는 그냥 전날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음날을 그냥 예측하는 아주 단순한 시프트 모델을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시각화해서 보는 게 좀 중요하니까 이 구조를 이따가 다른 모델에도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애를 naive predict 1, 그냥 이렇게 합시다. predict 언더바 df 이렇게 선언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시각화를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P1 데이터에다가는 라벨에 실제 값이라고 하는 값을 다 채워 넣어서 하나의 컬럼을 만들어 주고요. predict df 라벨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이건 그냥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예측 값이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이 두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concat 함수 써가지고 concat 함수 써가지고 p1 데이터랑 predict df를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주 일자랑 수주량 데이터가 그대로 붙는데 뒤에 라벨 값만 실제 값, 예측 값 이렇게 나눠줘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본래 원본 데이터와 예측 값 모델이 예측한 C계열 모델이 예측한 데이터를 병합시켜서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뭐 P2라고 할까요? P2라고 병합을 해서 우리 라인 플러스로 그리는 겁니다. P2 값을 집어넣어서 그릴 건데 X축에다가는 수주 일자 DT 넣어주고요. Y 값에다가는 수주 수량 킬로그램 넣어주고요. 그리고 컬러라고 하는 옵션에는 라벨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시각화를 해주게 되면요. 잠깐 결과만 한번 볼게요. 코드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맨 끝에 요렇게 뒤에 예측값이 예측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값으로 예측됐다고요? 여기 맨 끝에 나와 있던 요 값 있죠. 21년 9월 9일에 있는 요 값이랑 예측값이 똑같이 예측이 된 거죠. 그쵸? 이게 나이브 원 모델입니다. 나이브 원 모델. 그냥 하루 이전의 값을 쭉 그냥 예측을 해준 거예요. 별 의미 없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델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데이터를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주기를 부여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주기에 대한 값을 부여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 데이터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타임 시리즈를 구성할 때 주기를 제가 아까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은 요렇게 해볼게요. 우리 7일 단위로 얘네들을 한번 예측을 다시 한번 시켜볼 겁니다. 이 K에다가 지금 1값을 넣었죠? 그렇죠? 요 1값을 넣은 요 값을 K equal 1을 7로 바꿔볼게요. 7. K equal 7. 바꿔서 쭈쭈쭈쭉 실행을 해주면은 이 예측 결과 값이 하나의 패턴 형태로 쭈쭈쭈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K 값을 7로 바꿔서 여기 있는 요 값을 바꾼 거예요. 요 K 값을 7로 바꿔서 아래에 있는 거를 쭉 실행해주고 아래 한번 모델을 보면은 이 모델에 특정 패턴의 주기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쵸? 7일 단위로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뒤에 거를 이제 쭈쭈쭈 예측한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봤던 이 주기별, 이 주기들과 얼추 어때요? 비슷한 형태의 주기가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트렌드는 없으나 특정 주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나이브 모델을 쓰게 되면은 이 모델이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이지만 실제로 이런 단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예측하고 맞추는 특징이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말하기도 좀 못하긴 한데 알고리즘이긴 알고리즘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시계열 모델 특정 주기를 어떤 트렌드가 없고 정상성을 만족하나 트렌드가 없고 반복되는 주기성이 있는 모델을 모델링할 때 이 나이브 모델을 사용을 해요. 대신 내가 저 주기성이라고 하는 값을 알고 있을 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7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을 때 그 7일 기준으로 이 나이브 모델이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 시계열 모델을 이렇게 구성을 했었을 때 이 시계열 모델이 과연 얼마나 잘 맞는 모델인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전통적 통계 기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여기도 p-value도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되고 뭐 융박스 검정, 자크베라 검정 막 이런 것들 쭉 수행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간단한 모델에서는 그런 p-value 값을 사실 볼 게 없습니다. 그쵸? 그냥 데이터를 뒤로 밀어가지고 반복만 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수행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저번에 회귀 모델에서 얘기했던 시계열에서 평가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mean square error. 이거 뭐였어요? 평균 제곱 오차였죠? mean square error라고 하는 지표 또는 스케일에 맞춰서 오류를 계산하고 싶다면 루트 mean square error라고 하는 값까지 보통 계산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mean square error. 이 어떤 값이었어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고 제곱한 뒤 전체 데이터에 대해 합하여 평균을 계산하는 지표를 민스퀘어 에러, 루트 민스퀘어 에러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죠. 요 평가하는 모듈도 요 라이브러리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from DARTS 모듈에 우리 사이클론 평가 지표처럼 메이트리시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이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MSE, RMSE 이 두 개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와서 이 시계열 모델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시계열 모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는 이 모델에 대한 p-value나 모델 적합성 검정 또는 이 모델의 뭐 잔차나 등분선성 검정 등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단순한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p-value를 볼 게 없다고 했었었죠. 그냥 반복되는 주기마다 예측되는 값들을 우리가 찾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모델에서 시계열 모델을 평가할 때는 마이닝 방식으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시계열 모델을 데이터 마이닝식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그냥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뽑았어요? 전체 데이터가 100% 있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의 한 75%는 학습 데이터, 그쵸? 25%는 테스트 셋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계열이라고 하는 자료 자체의 특징은 어떻냐면은 얘를 랜덤하게 75%를 빼면은 중간에 비어있는 값들이 생겨요. 그쵸? 비계되는 값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계열 모델을 우리가 마이닝 기법으로 설계를 해서 학습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나눠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그 추세나 어떤 주기성이 어느 정도 일정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물론 가정이 안 돼도 이렇게 하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학습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나누냐? 예를 들어서 100일치의 자료가 있어요. 100일치의 자료가 있으면은 앞에 첫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첫날부터 75일까지 데이터를 잘라요. 그래서 얘를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뒤에 25일치 있죠? 예. 뒤에 25일치를 빼서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셋을 이런 식으로 나눠요. 시계열 모델에서는. 왜냐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포인트들이 각 레그에 따라서 이어지는 자료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자료가 있다 하면은 이거를 랜덤하게 뽑게 되면은 데이터가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앞에 75일 잘라서 시계열 오형을 만들어서 뒤에를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앞에 나와 있는 자료의 트렌드랑 뒤에 나온 자료의 트렌드가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나면은 당연히 테스트 셋에서 검증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롱텀 모델들,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특정 기간 이상 장기적인 기간을 예측하는 모델들은 전통적인 통계 모델을 쓸 때 RMSE나 RMS 루트 민스퀘어 에러만 보지 않고 아까처럼 p-value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모델이니까 바로 검증을 해 줍시다. 그래서 이 검증하는 것도 쉬워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시리즈 1이라고 하는 이 자료 구조 있죠? 얘를 나눠주면 돼요. 어떻게? split before라고 하는 함수로 내가 몇 퍼센트 파트를 나눌 거냐? 앞전에 80%에 해당하는 자료를 뽑아서 걔를 트레인 셋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뒤에 20%,
그러니까 만약에 1001 정도의 자료가 있다면은 앞에 800일 정도를 트레인 셋으로, 뒤에 200일 정도를 테스트 셋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80%를 80%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셋은 시계열 자료의 뒷부분 20% 부분을 뒷부분 20% 부분을 테스트 셋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이 트레인 셋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지고 왔던 나이브 모델 있죠? 7일 텀을 갖고 있었던 나이브 모델 안에 트레인 셋을 집어넣어서 얘를 학습을 수행을 해주고요. 학습이 수행이 되면은 예측값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측값을 계산할 때는 테스트 셋의 길이만큼 예측값을 집어넣어서 forecast 예측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학습 능력은 사실 평가할 필요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습 데이터의 시계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얘가 학습을 수행했기 때문에 보통은 시계열 분석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테스트 셋 있죠? 뒤에 20%? 이걸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셋을 뽑아서 성능 지표를 계산해 볼게요. 뒷부분 20%에 해당하는 일자의 성능 지표를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간단해요. mean square error 이 함수 쓰고 실제 데이터 테스트 셋이랑 forecast 예측한 값 집어넣어주면은 이 mean square error가 계산이 됩니다. 요렇게 엄청 크죠? 값이. 왜냐면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제곱을 한 거를 더해서 평균을 나눴기 때문에 스케일이 너무 크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때는 민 스퀘어 에러보다는 RMS,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이용해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오차를 확인해 보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약 5만 정도 되는 거예요. 수주수량 킬로그램의 오차가 약 5만 정도래. 굉장히 오차가 크죠? 예. 근데 실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다루게 되다 보면은 특히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에서 금액, 킬로그램 같은 이런 단위들에 대한 스케일링이 없이 그냥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오차에 대한 스케일도 크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어떤 지표로 보셔야 되느냐? 요런 지표들도 여러분들이 다른 모델이랑 비교를 하기 위한 지표로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나이브 모델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다른 모델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ETL 모델 한번 만들어 보고 아리마 모델 만들어 보고 프로펜 모델 만들어 봐서 거기에 대한 RMSE를 비교해 보는 거죠. 요 값이 작은 게 제일 작은 게 뭐지? 예, 그래서 그 모델을 선택해서 시계열 모델로 쓰는 겁니다.